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예, 보시면 뭐 구독하기, 좋아요, 뭐 알림 이런 거 클릭해 놓으시면 돈 드는 거 아니고 동영상 업로드 될 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비견 급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비견과 급제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다 식신과 상관의 차이, 편제와 정제의 차이, 편관과 정관의 차이, 편인과 정인의 차이, 이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양이 같으면 일방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다. 음양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음양이 다르면 상방적이고 객관적이다. 요 논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큰 틀에서 우리가 비겁은 식상을 생하고 재를 극하고, 그죠? 인성의 기운을 빼고 관의 극을 받는다. 요 기본적인 논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식상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재를 생하고 관성을 극하고, 그죠? 인성의 극을 받으면서 비겁의 기운을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재성은요, 관성을 생해주고 인성을 극하면서 식상의 기운을 빼고 비겁의 극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성은요, 인성을 생해주면서 비겁의 극하고, 그죠? 재성의 기운을 빼면서 식상의 극을 받는다. 이 논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성은 비겁을 생해주고, 그죠? 식상을 극하고, 재성의 극을 받으면서 관성의 기운을 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비견과 급제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급제는 눈치껏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취하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치껏. 자, 제가 이야기했나요? 비견은 돈에 대해서 깔끔을 뜹니다. 비견과 급제는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죠. 그죠? 돈을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인연이 많을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내 사주 원국에 일간이 강하면서 재성이 강하게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비견과 급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재성을 극하는 성향,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은 일방적이고 급제는 상방적인데, 상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물을 극해 보려는 생각, 이게 급제. 그러면 비견은 그렇지 않죠. 깔끔을 뜬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비견은 일방적이다. 우리가 이제 어떤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견과 급제는 그런 의미에서 주체성, 독립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견하고 급제는 그런 의미에서도 비견은 일방적이고, 그죠? 급제는 계산을 해가면서 고집을 피운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급제가 머리를 굴린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드러나서 오히려 더 큰 배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급제는 기본적으로 관성의 극을 받는데, 내가 강해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겠죠. 그게 이제 독립심, 주체성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비견인 경우에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의미도 되죠. 네. 자, 그리고 자, 남자 사주에 비견이 있는 케이스하고 급제가 있는 케이스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비견은 어떻다 했습니까?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견은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니까, 비겁은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거니까, 비견이든 급제든 재성을 극한다는 의미에서는 처에게 잘 못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여지동인 구조인 경우가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간여지동 아시죠? 우리가 갑인 이렇게 갑인, 을묘 이렇게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간여지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배우자궁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배우자궁에 비견이나 급제가 있다는 거죠. 병호 이렇게 얘기하면 급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우자한테 못한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에는 특히 이 급제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비견은 아까 제가 일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방적으로 팍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급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쌍방적이기 때문에 이 철을 계속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여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꼬장꼬장하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진짜 못 살게 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급제는 남과의 동업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남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의미가 되고요. 비급은 내 맘대로 일방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뉘앙스를 구분하시겠죠. 예. 급제는 건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자기에 대한 간섭이죠. 관성의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참으면서 이해타선을 따지고, 비급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일방적 감정적으로 그냥 나를 그냥 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라 하는 형태가 비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비급이 과다하다, 비급이 과다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선이다, 동업 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다의 의미가 뭐가 되느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다자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거하고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 많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게,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8개죠. 그죠? 나를 포함해서 8개가 되는데 3개 정도 있으면 확실히 많다고 하죠. 네. 3개 이상, 3개부터 4개 이렇게 가면 확실히 많다, 이렇게 과다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흉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비견급제, 식상, 재관인, 요 구조는 이제 비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급이 많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성을 설계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사주에 비급이 많으면 또다시 비급이 많은 운이 오든지, 내 사주에 비급이 많으면 이 또다시 비급이 많은 운이 오든지, 아니면 재성운이 올 때 엄마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급이 내 사주에 많다는 말은 이 인성의 기운을 많이 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성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다시 비급운이 와서 인성의 힘을 뺀다든지, 아니면 재성이 와가지고 이 인성을 극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다. 아니면 내 인성에 학문, 종교, 철학과 관련된 서류와 문서에 관련된 일들이, 아니면 내 서성과 존장에 관한 일들이 탈이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을 얘기할 수 있죠. 자, 제가 이제 지금 육친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육친보다 우선하는 게 공성이다. 항상 공성을 먼저 보라고 했죠. 공성의 동태를 보고 살피고 그 다음에 그 공성에 해당되는 육친을 살핀다. 이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해요. 예, 그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육친의 과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비급이 과다죠. 자, 그리고 첫째 이제 인성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급이 강해지면 내가 이미 이 인성의 생을 많이 받아서 강해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독선이나 독불장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런 의미가 그냥 들어가 버렸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생은 불필요하다 생각하니까 학문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 짧을 수가 있고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강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겁이 강한 많은 사주라고 하면 인성운이 왔을 때 좋을 일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자, 이게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식상의 기운을 생하려고 막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겁이 강하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상태가 막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왜? 비견급제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 육친의 구조상 재성을 극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시도는 하려고 막 하는데 그 결과가 열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관성도 무시를 하겠죠. 그죠? 예, 관성도 무시를 하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독립심,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한편으로 얘가 강해졌다는 말은요, 나하고 똑같은 애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쟁자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간목이다. 그런데 내 사주에 간목이나 을목이 많다. 이런 형태로 사주에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렇게 되면 남자인 경우에 재성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간목인 경우 무토하고 기토가 재성이 되는데, 자, 운에서 무토나 기토가 왔을 때, 그죠? 무토나 기토가 왔을 때 여기에 천간에 있는 비급들이 먼저 취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궁급쟁제라 그러죠. 우리가 물이 지은 급이 서로 뭐래요? 재를 다툰다. 쟁제. 궁급쟁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성이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보다 나타나면 더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어떤 일? 자, 돈에 관련된 일, 내 배우자에 관련된 일, 남자 같으면 여자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처로 나타나고 배우자 부정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죠. 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다. 간목일주인데 사주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월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각기합을 하고 싶은데 월에 있는 간목이 먼저 이렇게 각기합을 해버리죠. 그럼 이 기토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정제가 됩니다. 그죠?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되는데, 그럼 정제라는 말은 나의 처에 해당되는 육친의 글자죠. 근데 나하고 똑같은 갑이 내 사주에 하나가 더 있어서 얘가 먼저 이렇게 합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자 부정,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꼭 배우자 부정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삼각관계에서 거의 패배를 한다, 이런 의미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운에서 을목이나 간목운이 또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에서 온 거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처럼 대운에서 온 거, 세운에서 온 애가 우선이죠. 그러면 얘가 먼저 각기합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취해야 될 기토는 없어지는 거죠.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런 형태가 되니까 나에게 재성의 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비겁이 많게 되면 나에게 들어올 기회나 확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비겁이 많은 남자는 주로 여성의 인연들이 화류계라는 거예요. 화류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글자들이 다 내 경쟁자들이고
이 재성이 오려고 하면 이런 글자들을 다 거쳐서 나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이 침 발라놨던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격을 잘 이루면 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정치하고 관련된 사주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무리 짓고 떼지어서 이렇게 단체의 힘을 만들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비급이 많은 사주들 중에 정치인 사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비급이 많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의처, 의부. 자, 의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다고 하면 관성이 뭐가 됩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관성이 되는데, 물론 마찬가지죠. 이 경금, 신금이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재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하고 인연되는 남자는 여자 경험이 많았던 남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내 사주에 이렇게 내 주변에, 이 내 사주가 우리가 관상처럼 사주도 꼴값을 하거든요. 내 사주의 꼴값이 내 주변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내 배우자가 고개만 돌리면 다른 여자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그런 한눈 파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의처어부죠. 배우자 부정하고 똑같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비급이 많다는 말은 우리가 육친으로는 재성을 많이 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재, 재를 극하고, 극처, 처를 극하고, 그죠? 극부, 아버지를 극하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의처어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육식갑자를 하게 되면 그 일주론, 육식갑자론 자체에서도 그냥 그대로 특히 뭐 의처어부가 심할 수 있는 팔자들, 또 우리가 이성의 인연이 특별하게 많은 사주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그때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지장간 안에 있는 글자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 내 일지에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경쟁자도 같이 있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의처어부가 확실하게 될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무진일주,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을계무가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을계무가 들어가 있는데 모토 입장에서는 비견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간여지동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라고 하면 여기 개수 재성이 있죠. 그죠? 개수 재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게합을 하고 싶은데 이 본주가 이렇게 먼저 무게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을계무니까.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이게 여자 사주라고 하면 이 을목이 나에게는 배우자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무진이라는 이 글자 안에 을목 배우자를 육친을 넣고 있는데 내 경쟁자가 또 무토로 진중의 무토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진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다 의처어부일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신살에서 남연살, 여연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연애할 때 연자를 씁니다. 그리워할 연자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케이스들인가 하면 남자 어떤 게 남년인가 하면 이거는 내 지장간 안에 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남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을기 하면서 요 기토가 을목의 편제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남연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연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연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형태들은 우리가 육식갑자 그 자체로 이제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성형제, 이복형제. 이성형제는 뭡니까? 씨가 다른 거고, 이복형제는 배가 다른 건데, 이걸 이제 구분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급이 이렇게 많으면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이게 꼭 비급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많게 되는 원인들이 이제 다른 형태들을 만듭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가 하면요, 천간에서 합을 해가지고 화하는 오행들이 있잖아요. 그 오행이 있고, 지지에서도 육합이 있고, 그죠? 방합도 있을 수 있는데 방합은 잘 안 봐요. 삼합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육합이나 삼합으로 화하는 오행들이 있죠. 그 오행이 나의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변하게 될 때, 그런 사주들이 이렇게 이성형제나 이복형제가 있더라 하는 케이스들을 흔히 봅니다, 명조에서. 자, 이게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신금사주인데 여기 이렇게 을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을경 합해서 뭐가 됩니까? 금이 되죠, 그죠? 예, 금이 되니까 이 신금 입장에서는 전혀 나하고 달랐던 글자들 중에 금으로 바뀌는 글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비견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성형제, 이복형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이런 것도 있죠. 지지에서 이렇게 사유축 해가지고 금을 짠 거예요.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 이것도 내가 일간이 금이라고 하면 나와 관계가 없었던 육친의 글자가 삼합으로 변하면서 뭐로 바뀝니까? 비견으로 급제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도 이복형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삼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자평에서는 이 중심되는 좌우묘유가 없어도 삼합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육합도 있죠. 이 신금이 일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유합이 사주에 있더라. 합금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케이스들이 이복형제를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복형제는 뭐라고요? 육합이나 삼합, 천간의 합이 변한 오행이, 그죠? 나의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 바뀌게 될 때 이복형제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비견급제가 아주 강하게 많으면 그것도 이복형제의 운을 말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비급은 이번 3개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식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